작가 원성원입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 나한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나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펼쳐내는 도구가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저희가 나답게 살아가고 내 삶이 펼쳐지려면 나한테 정말 맞는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저희가 하면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만큼 행복하고 럭키한 일이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10대 때부터 20대, 그리고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은 건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면 10대 때도 무슨 과를 갈까? 대학에 무슨 과를 가야 되지? 내가 관심 있는 것 중에 정말 모르겠어. 동전도짓기 했던 것도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20대 때는 정말 좌충우돌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학부는 물리치료학과를 나와서 물리치료사를 했었어요. 2년간 병원 생활을 했었는데, 와, 그때 정말 지옥 같았거든요. 그 시절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좌충우돌을 겪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 시작해서 지금의 작가의 역할, 심리상담사의 역할, 강사의 역할, 문화기획, 연출, 여러 가지 그런 잡다한 엔잡러의 역할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의 일이 정말 행복하거든요. 일에 관련돼서 좌충우돌을 하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제 인생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정말 강하게 또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제 경험담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주변에서 본 사람들 그리고 읽은 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답게 좋아하는 일을 갖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들 잠깐 깍지를 한번 껴보실래요? 왜 갑자기 깍지를 끼게 하냐고요? 깍지를 끼시면요. 저 같은 경우는 깍지 끼세요 하면 오른쪽 손이 먼저 올라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분은 왼쪽 엄지손가락이 올라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평상시 익숙한 것에서 살짝 바꿔서 반대로 한번 껴보시겠어요? 편하신가요? 약간 불편하시죠?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하나,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팔짱을 한번 껴볼까요? 팔짱도요, 팔짱 끼세요 하면 습관적으로 껴지는 팔짱이 있어요. 저는 오른쪽 팔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 팔이 위로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유전적인 것과 그리고 살아온 환경적인 것이 연결돼서 위로 올라가는 팔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반대로 껴보세요. 불편하시죠? 아까 깍지보다 조금 더 힘들지 않으시나요? 이것도 8박자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왜 이걸 자꾸 시키냐면요. 가끔가다 제가 이제 집단 상담이나 강의 때 이걸 자주 해보는데, 이걸 하시면 팔짱 낄 때는 제 몸인데도 선생님 제 몸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직업을 찾을 때 지금 이거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유연하고 말랑말랑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나 직업을 찾기가 쉬우세요. 아우구스트 보알이라는 연출가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몸 안에 쓰지 않는 근육이 많으면 우리 머리통 속에, 우리 머리 안에 심어놓은 경찰관들이 되게 많대요. 경찰관들이 많으면 어떡해요? 경찰이 많으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안에 검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게 어디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우리 몸하고요. 요즘 계속 심리 쪽에서 나오는 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우리 몸이 많이 굳어 있으면 우리 사고도 많이 경직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목기부스한 사람, 목기부스했다. 여러분들 목기부스하신 분들이랑 이야기 오래 나누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저희 내면도요, 저희 자신도요, 우리 자신이 뻣뻣하고 유연하지 않으면 우리 내면이 우리랑 별로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이 우리랑 별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뻣뻣하고 말랑말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먼저
저희가 좋아하는 일을 찾거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한테 맞는 직업을 찾으시려면 첫 번째로 내 사고가, 내 생각이, 그리고 내 몸이 유연하셔야 돼요. 말랑말랑하고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강의 때 이제 강의나 상담 때 이렇게 팔짱을 낀 다음에 저랑 맞지 않는 분 있잖아요. 저는 오른쪽이 껴졌는데 만약 왼쪽이 위로 올라간 분한테 제가 가가지고 틀리셨잖아요. 저처럼 빨리 오른쪽 손을 위로 올리세요. 왜 맞지 않게 거기 끼세요? 그러면 이제 강사가 그러니까 또는 상담사가 그러니까 리더가 그러니까 그래야 되나 하면서 눈치 보시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바꿔 끼시는 분이 있고요. 또 몇몇 분들은 아니 왜요? 난 이렇게 낄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이야기를 나눌 때, 이렇게 내가 살아온 습관 또는 내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또는 주변에서 고정관념적으로 들었던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소통을 해요. 이건 타인하고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타인하고 소통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우리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지만 정말 이건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타인한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누구한테도 그렇게 한다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한테도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회에서 온갖 말하는 고정관념과 그리고 미리 자신을 그 고정관념 속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미리 단정 지어버려요. 자신의 한계를 먼저 재단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틀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진짜 나를 만나기 전에 이미 사회에서 투여된, 사회에서 나한테 주입된 것들만 만나고 보게 된다는 거죠. 내게 아닌 내게 아닌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심리적 용어로 내사라고 하거든요. 내사라는 건 뭘 말하냐면요. 내게 아니고 부모나 환경적으로 나한테 주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내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이렇게 내게 아닌 것으로 걸어갔을 때는요. 거기서 비록 성공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났을 때 자기 고유의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마다의 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문을 찾느냐 못 찾느냐인데 어떤 사회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문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왜냐하면 그 시각으로만 보니까요. 근데 우리 인류 문명 사회는요. 굉장히 교묘하게 이 사회를 존속시키고 유지시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교묘할 정도로 우리에게 조정을 이렇게 우리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내 문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미리 뭐를 많이 설정해요? 한계나 이건 안 돼, 저거는 돈이 안 돼, 저거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이걸 해서 될까? 나는 학력이 모자라는데 나는 이렇게 학력이 높은데 반대로 저런 걸 한다고? 이런 모든 온갖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나한테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남의 눈치 보고 남의 시선을 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에 고정관념이 가득 쌓여 있을 때는 정말 솔직하게 내 감정과 내 것들을 만나지 못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자기의 직업이나 진로를 찾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미리 자기를 한정 지으면 안 돼요. 그럼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고정관념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 말랑말랑해졌어요. 유연해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나를 한정짓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뭘 좋아하고 뭐 하는지 알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이자 출발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한번 지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들 종이에요.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못하는 거, 잘하는 거. 이 네 가지 항목을 딱 적으신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 몇 개 리스트 적을 수 있고 싫어하는 거 몇 개, 잘하는 거 몇 개, 못하는 거 몇 개씩 적을 수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쉽지 않으실걸요? 별로 한 20개씩 적어보세요. 다 적으실 수 있는지. 만약 이거 몇 개 못 적는다면 그만큼 그동안 나한테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연애를 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저희 굉장히 민감하게 막 보지 않나요? 어떨 때 저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고 어떨 때 웃는지 저희가 초관심 집중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직업을 찾으시려면요. 자기 자신과 연애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과 연애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잘하고 못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버킷리스트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버킷리스트를 한 50개 이상 써보세요. 가능하신지. 저는 처음에 버킷리스트 쓰는데 12개 정도 적으니까 쓸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루하루씩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더니 한 40개 정도 채워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요 400개의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완전 차이 나죠. 저랑 벌써 몇 개예요? 전 40개인데 그분은 400개예요. 와, 굉장한 차이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공짜 선물을 준다고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40개를 적은 거고 그분은 400개를 적은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이 우주는요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을 줄 테니까 너네들이 선물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선물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킷리스트를 적어보시는데요. 세 번째는 이게 좀 잘 안 된다, 재미있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보물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보물지도라는 책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서점에서 사보세요. 근데 여기에는 이건 뭐냐면요. 보물지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시각화해서 이미지화해서 붙여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만들어서 여기 옆에 제 책상 옆에 붙여놨어요. 근데 이거 작업을 하다 보면 버킷리스트가 굉장히 조금 더 선명하고 구체적이 되면서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아 내가 이런 걸 하면서 살고 싶구나가 굉장히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기 자신한테 좀 초점을 맞춰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부터 출발하는 건데, 그 첫 번째로 하시는 것들이 연애하듯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잘하고 못하는 것을 좀 찾아보시는 거, 두 번째는 버킷리스트를 50개 이상 적어보시는 거, 세 번째는 보물지도를 만들어 보시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 자신을 조금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출발하시면서 내 사고를 유연하게 하고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 한계 짓지 않는 이런 작업들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삶을, 그리고 원하는 직업과 좋아하는 걸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다른 유튜브 이걸 찍을 때 조금 더 이 방법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시려면요 먼저 좀 실행하시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실행해요? 라고 먼저 이렇게 좀 올라와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다 라고 보면 실행을 하시다 보면요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 일을 하면서 정말 알게 된 건 뭐냐면요, 제가 단순 반복적인 일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 안에도 단순 반복 그런 거 외에도 다른 역할들이 많잖아요. 싫어하는 물리치료사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은 좋아했냐면 환자의 고충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굉장히 보람있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공부해가면서 배워가고 알아가는 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실행할 때 내 피부로 직접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을 명백하게 아실 수 있어요. 거기엔 실패가 없죠. 어떤 실패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가지시면서 실행, 고정관념이나 한계를 두지 말고 유연한 사고로 실행하시면서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저처럼 하고 있는 일이 좋고 그 럭키하게 자기가 일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실 수 있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제 이 이야기가 좋으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